인건비 계속 올라가요. 임대료 계속 올라가고 창업 비용도 높아질 거예요. 인테리어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격만 계속 낮춰서 우리가 싸니까 우리 들어와, 저는 이걸 경쟁력이라 보지 않거든요. 둘 사이의 치킨 게임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치킨 게임에 대한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판단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레아스 대표이사 이종호입니다. 얼마 전 저희 전지점 워크숍 마쳤는데요. 한 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거든요. 저희가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강사님들의 급여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복지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더 높여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신 이론 중에 하나가 인재는 돈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이론과, 인재라고 판단되면 그만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큰 변수가 바로 인재다 라는 건 너무나도 명백한 논리예요. 근데 참 웃긴 게 임대료, 인건비, 물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게 해줄 수강료를 올린다는 게 저희 업에서는 참 양날의 검이에요. 제가 요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3번 정도 읽은 책이에요. 정말 존경하는 기업가신 김승우 회장님이 쓰신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91페이지에 생산 비용을 먼저 산정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게 순서다. 이 말 안에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판매 가격도 비례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내용이 나오죠. 좋은 강사님들을 데리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건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또 73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업가라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 말고 세상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모든 이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다.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라. 그리고 그 대가는 당연히 쟁취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3번 읽었다 했죠. 이 부분에서 저는 진짜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인건비를 이제 감당하려다 보면 당연히 내 수입이 줄어드니까 수강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탈되는 인원 생길까봐, 그게 또 많을까봐 겁이 나서 쉽게 용기를 못 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강사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인재가 이탈되겠죠. 그럼 그 인재에 대한 충성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연쇄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축구교실을 비롯한 일반 학원들이 다 같은 생태계를 경험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이 업종의 경쟁력은 결국 강사로부터 나와요. 제가 점주님을 비롯한 저희 솔레아스 크루를 대상으로 매년 책 한 권씩을 써서 주는 게 이제 교육에 힘쓰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이 수강료 이슈에 대해서 솔레아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3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 축구교실은요, 수요와 공급이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에요. 유아부터 특히 초등학생까지의 예체능 교육, 축구 교육에 대한 수요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피부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잖아요. 숫자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10년 전에 초등학생 남자 아이들 중에 축구교실 다니던 아이들 비율이 약 13%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은 20%가 넘어요. 이거 23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더 높아졌을 거예요. 또한 미취학 아동, 유아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의 수요 역시 9.8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 4.8명 중에 1명, 2배가량이 증가했죠. 여기다 요즘에는 4, 5세 수요 또한 놀랍게 증가하고 있어요. 문체부 스포츠산업조사 통계만 봐도요,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교실에 대한 2023년 성장률이 15.3%, 24년이 11.2%. 매년 이 산업의 규모가 2자릿수로 성장하는 서비스업은 굉장히 드뭅니다.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밌는 사실은 이 수요와 정말 동떨어지는 공급의 분포도예요. 10년 전에 약 3,000개 정도로 집계되던 축구교실이 지금 약간 6,000개 정도로 2배가량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은, 어떤 도시는 불필요하게 과포화 상태로 보이지만 또 어떤 도시는 특급 상권이고 타겟 고객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곳들도 있어요. 특히 여기서 과포화된 지역만 따로 떼어봤을 때 어떤 도시는 서로 수강료를 막 낮춰가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어떤 도시는 수강료가 높은 곳들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즐비합니다. 저희야 당연히 전국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 이런 현상을 알 수 있었겠죠. 이 현상 안에서 떠오르는 단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경제 용어 중에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좀 떠올랐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수강료 인상의 명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수강료가 높다는 건 그만큼 설득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는 우리 업에서 수강료 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심비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가심비 아마 뜻 자체로도 이해가 되실 건데요. 가심비는 비싸도 지불하게 만드는 심리를 뜻해요. 적어도 축구교실, 뭐 여기서 그냥 취미반만 떼볼게요. 시설의 차별성, 교육의 전문성, 서비스의 퀄리티, 요 세 가지가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항목들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저희 역시 여기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집중해서 이걸 기초로 브랜딩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 입장이에요. 축구교실을 간다, 수업을 듣는다, 집에 온다 라는 이 세 단계의 서비스 행위를 위해서 1차원적으로 보면 공급자는 축구를 가르친다, 차량으로 데려다 준다, 사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긴 해요. 근데 이런 일만 하면 가심비가 과연 생길까요? 제가 하나씩 더 추가해 볼게요. 이 위의 행위는 물론이고 유아부터 성인 여성까지 이 강사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누가 봐도 수업 너무 잘해요. 두 번째로 수업 전에 오늘 어떤 수업 할 건지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걸 다 해소해줘요. 전문성이 여기서 다 드러나겠죠. 세 번째, 1대1 피드백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막 카운슬링 해줘요. 네 번째로 우리 아이의 기질적인 단점까지도 파악해서 정말 심리 상담사처럼 멘토링을 해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점끼리 하는 뭐 지역 리그라든지 뭐 페스티벌 이런 게 풍성해요. 여섯 번째, 수업 외 요일을 활용한 또 친선 경기 같은 거를 또 해서 경험을 쌓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을 통해서 수업 리뷰까지 해줘요. 이를 통해서 우리 애 축구 실력이 향상되고 좋은 경험이 계속 추가되고 아이의 인성이 변화되고 육아 파트너로서 우리 코치님이 신뢰가 든든하게 간다면 아까 그 두 가지 행위만 하는 것과 수강료가 같아야 될까요? 지금 축구교실은요, 이런 것들 안 하고 싸게 갈 건가, 더 좋은 퀄리티의 교육 서비스를 개발해서 정말 수준 높은 그 급에 맞는 수강료를 책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라는 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힘줘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르치고 그냥 끝내는 걸 원하는 코치들보다 비전을 좀 쫓아서 이 산업을 배워서 내 매장까지 갖고 싶은 그런 코치님들이 저희 솔라스포 같은 브랜드로 향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수백 번의 면접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퀄리티 있는 강사들의 만족도는 고객들이 이미 알아요. 저희 공급자들이 보는 것보다 소비자의 눈이 가장 정확하고요. 치킨 게임에 대한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역마다 달리 느끼는 수강료 체감. 저희가 이제 전국에 지금 36호점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통 수강료로 갔어요. 전국이 똑같이. 근데 어디는 비싸다 그래요. 근데 어디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해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본사 직영점이 잠실에 있어요. 임대료가 1,7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예요. 매출이 3천만 원이 넘어도 유일하게 적자가 나는 지점이에요. 뭐 물론 저희는 당연히 이제 작년에 연구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본사 직영점을 잠실에 설치하고, 특히나 이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입지, 넓은 주차 공간, 이 특급 교육 상권이지만 노출성도 좋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곳을 찾아서 임대 계약을 하게 된 건데요. 반면 지방에 있는 모 가맹점은 임대료가 200만 원이에요. 평수 비슷해요. 여쭤볼게요. 1번 임대료, 2번 가구별 사교육 지출 수준, 3번 소득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수강료에 대한 인식을 가르는 가장 큰 세 가지 요소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같은 브랜드일지라도 이런 요소들을 적용했을 때 이 두 개의 지점이 수강료가 조금 달라도 된다라는 전제가 틀린 말은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축구교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니즈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경험해야 할 종목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 종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산업의 공급자분들께서는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서 이 산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이쯤에서 끄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까지 공감을 하셨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원장님들, 점주님들, 감독님이라 불리는 곳들도 있죠. 뭐 저희 솔레아스뿐만 아니라 축구교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인재라고 판단되면 그 인재들에게 인건비를 쿨하게 투자하는 걸 아끼지 마세요. 한정된 매출 안에서 내 수익 생각하느냐고 수강료를 낮춰서
가는 방식을 택하지 마시고 경쟁력을 높여보실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창업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은 필요해요. 그래야 매장이 유지되고 오래 가겠죠. 교육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게. 두 번째, 우리 코치님들,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르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코칭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가 되셔야 됩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몸값, 여러분의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이 몸담은 축구 교육 시장의 발전이 도모될 겁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일할 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인건비 계속 올라가요. 임대료 계속 올라가고 창업 비용도 높아질 거예요. 인테리어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강료를 경쟁력을 높이면서 수강료를 그래도 인상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곳과 그냥 가격만 계속 낮춰서 우리가 싸니까 우리 들어와, 저는 이걸 경쟁력이라 보지 않거든요. 둘 사이의 치킨 게임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솔레아스 풋볼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 치킨 게임의 추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년 전에 조원희 선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행사 섭외를 하려고. 그때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축구 코치들이 진짜 엄청 많이 뛰고 진짜 엄청 힘들게 레슨을 하는데 너무 열정페이다, 축구 코치들은. 솔레아스가 이게 확장하면서 이런 거 좀 해결 좀 해달라. 저는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이 산업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축구교실 운영자, 강사님들 정말 저희는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